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철학이 우리 일상에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굉장히 직설적인 제목이다. 보통의 철학 입문서들은 연대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 철학적 개념들을 우리 일상에 대입시켜 쉽게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책 제목에 공감이 가서 이 책을 들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회사, 사회와 같은 여러 공동체에 동시에 속해 있다. 그래서 요구되는 역할도 많다. 나 같은 경우는 아들, 오빠, 회사원, 친구, 동기 등등. 그래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따져보고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 가령 이번 주말엔 어떤 모습의 나에게 시간이 주어져야 할지. 내게 주어진 역할들 속에서 때로는 혼란스럽다. 이럴 때 철학이 꽤나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불확실하고 모호한 문제들을 마주할 때 휘둘리지 않고 내 철학과 신념에 따라 행동하면 적어도 남을 탓하거나 후회할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매일매일이 선택의 연속인데 매 순간 떠오르는 임기응변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재밌게 읽은 부분은 내게 조금은 익숙한 개념인 페르소나에 대한 부분이다. 내용은 이렇다. 인격은 그 자체의 정의로 볼 때 본래 짧은 시간에 크게 변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상황이나 주변과의 관계를 위해 인격을 달리 포장해야 할 때가 있다. 이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사람이 심리학자 카를 구스타프 융이다. 사람의 인격은 다면적이어서 우리는 실제로 어떤 장소에서 걸치고 있던 페르소나를 다른 장소에서는 또 다른 페르소나로 바꿔쓰면서 어떻게든 인격의 균형을 유지해 살아간다. 인간이 어느 정도 마음 편히 살아가고자 한다면 일종의 다중인격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한 테크놀로지의 등장이 이를 무척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바로 휴대전화다. 사람은 소속된 회사나 학교, 가정, 친구관계 또는 동호회나 사교 모임 등과 같은 여러 커뮤니티 속에서 다양한 입장과 역할을 갖고 있게 마련이지만 그들이 반드시 일관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낮에는 부하들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무서운 임원이 밤에는 친구들과 모여 노래방에서 신나게 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어느 곳에서나 똑같은 인격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성립되고 유지되어 온 측면도 없지 않다. 휴대전화가 등장하면서 강렬한 횡적 연계가 시작된 듯하다. 가령 집단 따돌림은 아마도 고대부터 있었을 텐데 요즘에 와서 특히 문제의 심각성이 커진 이유는 아이들이 학교와 가정이라는 두 개의 사일로를 구분해 행동하지 못하게 된 데 있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는 학교에서 아무리 심한 일을 당해도 집에 돌아오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학교와는 일단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는 회사원이 가정과 직장, 그리고 개인이라는 세 가지 인격 요소를 구분해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진 것과도 같은 현상이다. 물리적으로 어느 장소에 있든 또한 어떤 사회적 입장에 있든 회사원으로서의 페르소나와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페르소나가 따라다닌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개의 사일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 잘 살아가야 할 인류가 고대에서부터 지속해온 생존 전략 자체의 기능을 잃게 되는데 사실 이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일로나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사일로에서부터 차츰 도망치게 된다. 도망친다는 키워드는 앞으로의 인생 전략을 새로 구상하는데 중요한 키워드다.